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이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참관한 뒤에 부대 실전 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은 부대 실전 배치를 승인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단 뭐 이게 한 2월 정도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2월 발사했는데 불과 굉장히 짧은 시간, 3개월 만에 이거 실전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급하다, 북한 마음이.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만큼 기술력에 상대적으로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어쨌거나 이게 실전 배치를 지시했다는 것이지 당장 또 실전 배치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그 어떤 기술적인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웠던 거는 지난 열병식 때 보면 이 북극성 2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발사 차량이 무려 6대가 동시에 나온 모습을 그때 볼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이미 이것을 실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게 뭐 그냥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일정표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정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지난 2월 달에도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 보니까 당시에도 비행 거리나 최고 고도는 이번하고 거의 비슷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거로 글쎄요.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이번에 아마 지금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네. 조금 좀 재밌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요. 예. 이 발사를 할 때 보면은 이 미사일에다가 카메라를 장착을 했습니다. 예.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서 이 미사일이 떠서 나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아, 아마 예, 지금 예.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네. 보면 바로 그런 점에서 뭘 하냐면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대기권 밖으로 잘 미사일을 내보내고 네. 또 재진입할 기술이 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어느 때보다 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바로 예, 그런 예. 맥락에서 본다면 아마 오늘 오후 정도에 또 이제 그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이번 발사가 뭐 성공적이다라든가 이런 메시지들을 담아서 분명히 이제 이런 프로파간다로 활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대량 생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지금 북한이요. 특히 이제 이 미사일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예. 북극성 2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성의 또 다른 거는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북극성 1형 혹은 북극성 미사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걸 지상으로 올린 것이고요. 지금 화면 보시면 저런 식으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모습들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이번 발사에서 보여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진입 가능한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북극성 계열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고체 연료 미사일이다. 근데 고체 연료, 액체 연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네. 왜냐면 액체는 열심히 채워 넣어야 됩니다. 채워 넣는데 뭐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보존하고 뭐하고 하는데 굉장히 절차가 번거로운데 고체는 그야말로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딱 채워놓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보도에 나왔지만 뭐 예를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얘기 나오기를 네. 한 5분 만에 발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 이게 만약에 실전적으로 준비가 잘 된 시스템이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분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킬체인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북한이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까지 30분 이내에 탐지를 하고 경멸하겠다라고 하는데 5분 내에 꺼내 쏠 수 있으면은 이게 30분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은 되려 이러한 시스템을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더 생산을 하고 주력으로 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노동이나 스커드 같이 좀 구형의 액체 연료 쓰는 미사일들이 소위 1세대 미사일이고요. 이건 네네. 솔직히 말해서 거의 한 60년대, 70년대 기술을 북한이 80년대 구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온 게 이제 무수단인데 예. 이제 이 무수단 같은 경우는 무수단도 있지만은 얼마 전에 화성 12호라고 그래서 거의 ICBM급 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까지 이제 2세대 기술을 보여준다면은 소위 이 그 고체 연료는 3세대 기술에 해당하는 건데 이 기술 진척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예. 거의 그러니까 1세대에서 2세대 넘어가기까지 한 20년, 3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2세대에서 3세대 넘어가는 거는 불과 몇 년의 시간이 안 걸리는 겁니다. 네. 그만큼 북한이 이걸 굉장히 노력을 해와서 공을 들여서 해온 거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결국은 90년대 말, 2000년대 열심히 개발해서 그 성과를 할아버지, 아버지가 준비한 성과를 지금 김정은이 그냥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액체 연료냐 고체 연료냐 이 연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예. 보면은 고체 연료의 장점이 이리저리 이동이 쉽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포착이 어렵다 이런 걸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액체 연료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미사일을 넣을 때요, 그러니까 연료만 넣는 게 아니라 네. 공기도 같이 넣어줘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위에는 대기권 밖에는 공기가 희박하니까. 네. 근데 그 공기를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일반 로켓 발사 같으면 액화 연료라고 그래서 예. 액체 산소라고 그래서 굉장히 막 하얗게 연기 나오는 걸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실전에서 미사일에서 그거 못 씁니다. 왜냐하면 보존도 너무 힘들고 예. 이렇게 뭐 이동하기도 어렵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은 그 산화제로 적연질산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게 굉장히 독성이 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 화성 12호 발사 때도 보면은 막 노란색 작업복 같은 거, 화생방복 같은 걸 입고 막 주입을 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예, 예. 근데 고체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야말로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고체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일단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은 관리나 뭐 보존이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네네. 게다가 또 이 미사일 발사하는 방식이 그 어떤 관에서 발사하는 소위 콜드런칭이라고 해서 관에서 발사하는 방식인데 네. 이 관에서 발사하는 방식을 왜 쓰냐면은요. 그냥 발사를 하면은 이 불꽃이 세가지고 잘못하면 발사대가 타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관에서 이렇게 쏘게 되면은 그야말로 발사대도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발사 지점에 이런 것도 보존할 수 있고 그래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선진국들 보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 보면은 저런 급의 미사일은 전부 다 고체 연료의 냉각 발사 방식으로 씁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요. 우리가 핵 개발한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인도나 파키스탄 지금 아직 미사일이 저 수준에 못 이르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고체 연료하고 냉각 발사하는 방식을 아직은 못 깨우쳤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런 걸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도, 파키스탄을 뛰어넘어서 거의 미중러 수준에 쫓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얘기죠. 위협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예.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기를 뭐 북한이 자전거 하나 못 만든 제대로 자유를 못 만든 나라라고 이렇게 벽화를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노력을 갖다가 미사일에 쏟아 부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무언가 하겠다. 무언가 하겠다는 건 결국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뭐 중국 이런 나라들과 해서 소위 말해서 뒤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힘을 갖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결국 이런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북한이 이렇게 수십 년을 노력해서 만든 미사일과 핵, 과연 협상으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예. 북한은 스스로 노동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서 꾸준히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어느 바보 같은 나라가 세상에 이렇게 굶어가고 모든 노력을 들여가면서 강한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없애려고 만들었겠느냐라는 얘기를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조금 좀 이런 어떤 접근을 할 때 너무 희망적인 사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 예. 북한이 분명히 어떤 레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 발사가 또 하나 좀 우려스러운 점이 이 발사가 이제 ICBM에 좀 전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예. 때문인데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되게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왜냐면 이게 왜 갑자기 ICBM하고 연결되냐. 얘는 뭐 길이도 굉장히 한 10m 정도로 짧고 날아가는 거리도 2,0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ICBM이냐 예.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연결이 되냐면은 지금 일단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체 연료의 콜드 런칭식으로 발사하는 방식 네. ICBM은 다 익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예를 들어서 화성 계열 액체 연료를 쓰는 이런 ICBM을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거 막상 실전에서 ICBM 쓰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북한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재진입 능력을 보여주고 ICBM 발사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상에서 지하 사일로에서 발사하는 식의 고정식 발사로 이런 액체 연료 미사일을 쓸 수 있어도 이동식으로 해서 쏠 때는 안 되는 거죠, 저게.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 열병식 때 보면은 이런 막 그 차량을 끌고 나왔는데 보면은 굉장히 기다란 발사관을 가진 트럭하고 예. 트레일러가 나왔었죠. 예. 그게 바로 ICBM 발사 차량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 ICBM 발사 차량에 쓸 수 있는 ICBM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ICBM이 어떤 거냐면 이번에 발사한 북극성 2형을 길게 늘린 것. 길게 늘려서 연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먼 거리를 갈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것보다 한 2배 정도 길어지고 단분리가 한 3단 이상 되면은 ICBM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추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예. 북한이 이미 그 대기권 재진입 그러니까 이제 ICBM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주공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지 ICBM 아니겠습니까? 예. 그 기술을 지지난주 일요일 발사 때 예. 그때 이제 화성 12호를 발사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지금 북한이 보여준 이 기술들을 전부 모으면은 그러니까 빨리 모아서 예를 들어서 연내에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여줬을 때 소위 그 미국이나 뭐 기타 등 국가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화 협상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예. 화성 12호 관련해서 오늘 그 어제 이제 북극성 2호 발사 관련해서 말고도 화성 예. 12호 관련해서도 평가를 했는데 예. 화성 12호의 목표는 하와이와 알래스카다. 이렇게 예. 공개를 예. 했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예. 보면 과거에 보면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는 했었지만 예. 딱
특정 지명을 이렇게 발표한 것도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전에 명확한 이게 예. 탄착 지점이 좀 그러니까요. 잡혔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전에 KN 그 08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네네. 그냥 트럭 위에 미사일만 실려갖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뭐 관측은 했습니다. 뭐 이게 ICBM이 아니겠냐, 뭐가 아니겠냐 얘기를 했는데 네네. 심지어는 그때 열병식에 싣고 나온 미사일도 실제 미사일이 덤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 갖고 가짜 미사일 싣고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빈깡통만 갖고 왔다. 빈깡통 갖고 왔다고 해서 이렇게 격하를 했는데 예. 자 이번에 화성 12호를 발사를 해 보면서요. 대략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 12호는 1단 로켓이었어요. 네. 단분리가 안 된 1단 로켓이었고 단분리가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같은 힘이라도 갈 수 있는 거리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대략 어느 수준이 됐을 때 단분리를 하면 되고 지금 내가 쏜 미사일은 몇 킬로 정도까지 날아가겠구나라는 데이터가 나왔을 것이고요. 예. 이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어딜 때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있네 없네 하면서 이렇게 관전 열심히 이렇게 뒷짐지고 관전하는 사이에 북한은 굉장히 많은 어떤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구체적인 값들을 끄집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실제 국방 능력에 연결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방 외교에 중점을 두겠다. 네네. 안보실 구성을 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방 외교가 되려면은요. 힘이 없는 나라가 백날 외교해봐야 통하질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 힘이 갖춰졌을 때 네. 외교가 통하는 것이고 북한이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과 핵 능력을 통해서 힘을 기르고 이 힘을 가지고 협상을 나서겠다. 그런데 이제 핵과 미사일을 단순히 협상용이라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게 이걸 갖고 있어야 앞으로도 힘이 계속이 되고 예를 들어서 공격이 안 될 건데 이걸 놔버리면은 네. 자신들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 놓을 수 없다라는 거네요. 결론은 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북한이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 미사일 발사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뭐냐면 뭐 협상 대화 하려면 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은 놓지는 못하겠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마도 핵 동결 같은 핵과 미사일의 동결. 그러니까 예. 추가로 개발 못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라는 건 불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 북한이 계속적으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좀 보면요. 새벽 시간에 주로 있었는데 예, 이번 예. 같은 경우는 휴일 오후에 이루어졌거든요. 이것도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좀 이 부분이 저도 조금 걸리는데 이제 보통 뭐냐 하면은 새벽에 발사를 하는 것은 벌써 전날부터 이렇게 기획이 쫙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통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새벽에 발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상 상태가 안 좋거나 뭐 기타 어떤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오후에 발사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아니면은 급작스럽게 어떤 그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결정한 것인지 예.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더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북한이 지금 이 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정치적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틸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믿어봐라 예, 예. 이렇게 얘기 앞서도 계속 이제 예. 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예. 믿어봐라 예. 놓으면 대화하겠다. 예. 이쪽에서는 대화를 하는데 이건 놓을 수 없다. 예. 이게 평행선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 예, 어떻게 예. 접점이 없을까요? 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북한이 이제 늘상 협상에 나올 때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협상의 아젠다를 미리 정해버립니다. 네. 혹은 협상의 한계를 미리 정해버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결국 북한이 지금 정해놓은 협상의 한계는 뭐냐면 핵 미사일 포기 못한다. 예. 그 상태에서 대화하자. 예. 라는 것이고 미국은 야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항모전단 2개가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 이제 이달 말에 훈련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이러한 대치는 상당 부분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먼저 피곤한 쪽이 그 손을 들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피로도가 언제쯤 나오게 될까가 사실은 좀 걱정일까 싶습니다. 양측의 어쨌든 긴장 감도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